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근의 조건 중에 무엇을 했어요? 실근의 부호에 대해 얘기했어요. 부호. 자, 부호 떠올려봐. 어떤 상황 세 가지를 대표로 봤다? 두근이 양수, 두근이 음수, 두근이 부호반대. 근데 그냥 두근이냐? 서로 다른 두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 그냥 두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이야기. 서로 다른 두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 다음 두근의 합의 부호와 두근의 곱의 부호를 살핀다. 이거였단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요 실근의 조건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근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실근의 부호에 대한 거 접근하나 위치에 대한 거 접근하나. 그러면 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근이 어디 있니 이거잖아. 근이 어디 있니? 그러면 근이 어디 있니를 역시 2차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아래로 볼록인 것 기준으로 얘가 지금 근이 2개짜리 그래프예요.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근이 얼마니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다 커야 돼요. 두 근이 P보다 다 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두 근이 1일지, 2일지, 마이너스 1일지 상관없어. 어떤 특정 값보다 두 근이 커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두 근이 특정 값보다 다 작아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것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P라고 하는 값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지?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돼. 자, 그 다음 그 근의 위치가 어떤 P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을 우리는 FP라고 불러. 맞아? 그러면 그 P일 때의 함수 값은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겠다. 이해되니? FP가 양수인 거 이해되니?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위치 얘기했잖아. 위치. 자,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fx야. 알파를 대입하면 얼마인 거야? f 알파가 얼마인 거야? 0인 거 있잖아. 0. x축에 있는 거. f 베타가 얼마인 거야? 0이었단 말이야. 우리 그래프로 해석할 때. 자, 그러면 알파의 왼쪽에 있는 애들 대입하면 뭐였어? 양수였잖아, 이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거 대입하면 뭐였어? 음수였어. 베타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양수였어. 이걸 다시 갖고 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작은 애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P가 무조건. 그러면 작은 애보다 왼쪽에 있는 거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P보다 크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그 P를 대입한 값은 양수야. 두 개 해석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여기에 안 보이는 조건 세 번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면서 FP가 양수인 것만으로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애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에 P가 있는데 지금 저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도 판별식 양수, FP 양수. 그런데 왼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판별식 양수, FP 양수. 여기 둘 다 만족하고 있는 거야. 얘도 만족, 얘도 만족.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해. 뒤에 거만 만족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별식이 양수면서 FP가 양수인 두 개형 중에 누구만 된다? 얘만 된다. 얘는 안 된다. 두 근이 P보다 작잖아. 그럼 얘가 되려면 두 그래프의 차이를 뭘로 본다?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대칭축의 위치. 그래서 축의 위치가 P보다 어떻다? 오른쪽. 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조건인 거야. 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다.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의 추계 방정식 뭐라 그랬어?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게 세 번째 조건인 거예요.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축의 위치의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던 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근의 부호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내가 부호를 살펴야 됐잖아. 걔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위치가. 두근이 어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면 합과 곱에 대한 부호, 연결고리가 그나마 있단 말이야. 그런데 두근이 어디 있어요? 두근이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누구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상황을 떠올려서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의 위치를 살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 많이 어렵다. 진짜 신경 쓰면서 공부하셔야 될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단원 중에 최고 난이도 단어입니다. 최고 난이도. 그만큼 긴장하면서 보셔야 돼요. 많이 까먹을 거고 자주 출연하지 않아요. 그나마 어려워도 자주 나오면 연습하면서 내가 연습이 되는데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질 않아.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내가 끄집어야 될 내용이 까먹으면 또 나와. 까먹으면 또 나와. 못하는 거 있지? 다시 봐.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하면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두 번째 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까 뭐였어? 특정 값보다 어떨 때?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거랑 공통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 오케이? 자, 누구보다 작다. 그럼 방금 이 두 그래프를 본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데 하나는 P보다 큰 거고 하나는 P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큰 거 여전히 똑같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을 여기다 세팅하면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근이 Q보다 작아요. 그러면 Q를 대입했을 때 양수예요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두 가지 그래프 동시에 상황이 되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의 마지막 차이점은 뭘 살핀다고요? 축의 위치만 달라져요. 축의 위치. 그래서 첫 번째는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축의 위치가 Q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축의 위치까지 살피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이걸 응용 들어가는 거야. 자,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좀만 하시려요. 자,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이거예요. 두 근 사이에. 두 근 사이에 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두 근 사이에 K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판별식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는 얘는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 번째가 두 근 사이에 특정한 값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판별식 볼 필요 없음. 자, 그러면 K를 대입하면 그 부호가 무엇인 걸 알 수 있지? K를 대입하면 양수야. 양수야, 음수야?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 축의 위치 살피세요. 축의 위치. K가 여기 있어? 좀 애매하네. K가 여기 있어. 그럼 축의 왼쪽. K가 여기 있어. 그럼 축의 오른쪽. 그럼 축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축의 위치도 따지지 않아. 오로지 함수값만 가지고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이렇게 살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종합하면 근의 위치는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조건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는 내가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가? 명확하게 두 근이 있어야만 할 때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 축의 위치를 안 써도 되는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값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 함수값을. 그래야 응용 문제가 해결이 돼.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가 아니라 두 근이 P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근이 특정 값보다 작을 때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림을. 자, 그러면 이렇게 응용이 들어가. 첫 번째. 두 근이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Q보다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 짬뽕이지. 두 개 짬뽕. 응?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번은 Q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요. 그러면 뭐뭐 확인해야 되겠니? 근이 있어야 돼. 판별식. 그 다음 함수값. P 대입하면 양수. Q 대입하면 양수. 축의 위치는 P하고 Q 사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 작다의 그 기준인 값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요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함수값의 부호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위치는 그 함수값의 부호가 중요한 결정적 단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근 사이에 K가 있어요.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K보다 커요. 이렇게 말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한 걸 써야 돼. 어려워. 자, 실전 가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두 근이 1보다 크다. 1이 이쯤에 있겠네.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두 근이래. 그러면 중근인 상황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다음에 첫 번째, 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 1 대입하면 부호가 뭐다? 양수다. 뭐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1보다 오른쪽.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판별식을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 가능. 자, B-제곱 마이너스 AC 가 0 이상. 자, 1, 3 마마. 자, A-1, A-3이 0 이상. 자, A는 1 이하 또는 3 이상. 자, 두 번째 1 대입합니다. F1, 1, 마이너스 2A, 4A, 마이너스 3이 양수. 자, 2A는 2초과. A는 1초과. 세 번째,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 축의식 뭐라고요? 축의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위치. 뭐예요? X는 A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 읽어지니? 진짜 부탁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축을 못 읽으면 진짜 선생님 나중에 삐질 거야. 2차 함수 첫 라인부터 선생님이 축 강조하고 있는 거 그때부터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 축이 이렇게나 많이 쓰입니다. 2차 함수에서 축을 바로 읽어내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푸는 스피드를 올려줘요. 어떤 문제를 풀든. 어려운 문제일수록 또 축을 잘 써야 돼. 축을 잘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축이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누굴까요? A는 3 이상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A는 3 이상.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25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나중에 딱 봤는데 판별식, 함수값, 축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이거라고. 네 가지를 내가 식을 만들어야 돼.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식을 3개나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자, 연습해 볼게요, 그냥. 두 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함수값.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양수.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어떻다? 마이너스 3의 오른쪽. 되겠어요?
자, 추계 방정식만 읽어보자. 추계 방정식. 연호가 뭐니? 오케이. 2분의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간단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두 근이 1보다 작으면 어디 있어야 되나? X축 기준. 이렇게 해서 여기에 1이 있네요. 자,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실근. 두 번째 함수값 1 대입하면 어떻다? 크다. 세 번째 축의 위치가 1보다 왼쪽. 축의식 뭐니, 지원아? 마이너스 4분의 3m.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축 다 읽어지니? 축 읽어져? 오, 축 쓰고 있었어? 마이너스 2a분의 b? 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계속 두 근이에요. 서로 다른이 아니고 그냥 두 근이에요.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뭐 확인해야 돼? 뭐가 0보다 커? 함수값.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이게 fx야, 지금. 이게 fx의 그래프야. 자, 세 번째, 뭐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축. 아니야, 축이 뭐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공통범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응용했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요 fx를 그리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어딘가에 있어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축의 위치 살핀다, 안 살핀다? 안 살핀다. 축하고의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4 플러스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음수. 자, m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자, 요걸로 끝인 거예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 얘를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풀이는 제일 쉬운 거예요. 자, 2번.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어. 자,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어. 아래로 볼록이야. 자, 중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역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 없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부모가 빠진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함수값 0일 때 뭐야? 양수. 다음 2일 때 뭐야? 양수. 마지막 뭐 확인해야 되니? 축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 자, 축의 방정식 뭔가요? 축 뭐야? 축. 2분의 n 플러스 2.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 줄자 m제곱 4m 8m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m은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0 이상.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f0. 자,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m 플러스 1 양수. m은 1보다 작다. 2. 자, 2 대입하면
4 빼기 2m 빼기 4 빼기 m 더하기 1 양수.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추계방정식 양변에 2 곱하고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 미만. 하나, 둘, 셋, 넷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만 조심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수직선에 자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 3분의 1 초과 1 미만. 마이너스 8 이하 0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0 이상. 자, 4개 모두 들어간 데는 여긴가요? 이게 몇이야? 숫자 왜 없어? 이거 1. 최종 해는 3분의 1 초과 1 미만. 이렇게 찾아집니다. 자, 무슨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가? 자, 2번.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자, 뭐뭐 확인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판별식 0 이상. F0 양수. F2 양수. 추계방식 0과 2 사이.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뭘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두 근 사이에 어딘가에 2가 있다. 뭐 하기는? 함수값. 2 대입하면 반드시 아래에 있어요. F2는 음수. 걔만 풀면 됩니다.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어요. 0과 3 사이에 있어요. 0과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던가 중근을 가져요. 자,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F0, 세 번째 F3, 네 번째 추계방정식.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F0은 양수, F3은 양수. 추계방정식 0과 3 사이. 이해됐습니까? 야, 선생님이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서 살짝 조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나 봅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만 풀었잖아, 그치? 자, 근데 음수로 바뀌었어요. 얘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야. 푸는 건 똑같아.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프를 보면 자, 0이 있고 3이 있어요.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이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부호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게 뭘까요? 판별식은요?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그거나 같지. 근을 2개 또는 하나, 중근 가져야 되니까. 그럼 F0은 뭐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래. F3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축의 위치는 0과 3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볼록일 거냐 위로 볼록일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냥 우리는 주로 그냥 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걸 푼다. 왜냐? 양변의 마이너스를 조작하면 그냥 다 양수로 세팅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가 문제가 그래프를 대놓고 위로 볼록의 상황으로 줄 때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함수값 양수예요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래프의 위치를 보고 함수값을 써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자, 확인책.